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4장에서 원래 이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다 끝을 냈어야 했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파트 1과 파트 2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장에서 알아봤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또 다 까먹으신 건 아니시죠? 예. 먼저 우리가 뭐 식별자나 예약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변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사용 이유, 그죠? 그리고 자료형의 개념이나 뭐 종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료형의 타입에 넘어서면 우리가 이제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발생한다라는 것, 그리고 뭐 사이즈 오브 함수,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트 비트, 부호 비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스택하고 큐, 그죠? 그리고 고정 소수점, 부동 소수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플로트형하고 더블형의 차이점, 그러니까 뭐 소수자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맞죠? 그리고 강제 캐스팅, 그리고 자동 캐스팅 뭐 이런 것들 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습 문제를 풀고 저 뭐죠? 변수와 자료형 파트 1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내용은 그에 이어서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제 파트 2에서는 이제 우리가 문자형 변수부터 시작을 해서 상수들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진법 변환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이번에 볼 거는 이제 우리가 정수형 봤다, 그죠? 예, 정수형 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번에 플로트형하고 더블 실수형 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문자형 변수예요. 그죠? 문자형 변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얘는 아스키 코드로 우리가 모든 걸 이 문자들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형으로 선언한 변수는 알파벳 문자 한 개당 원바이트, 그죠? 캐릭터는 원바이트다, 그죠? 아시죠? 예. 원바이트로 처리하고 모든 문자는 아스키 코드로 표현이 된다. 우리 아스키 코드가 뭔지 알죠, 이제? 그죠? 아스키 코드는 미국 안시에서 제정한, 그죠? 0에서부터 127까지 그러한 이제 128개의 문자들을 우리가 뭡니까? 그거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이 캐릭터형도 문자를 형식 지정자에 따라서 문자형 분류로 이렇게 분류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거는 얘도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데시멀이라는 퍼센트 D를 이렇게 해도 숫자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숫자로 연산이 또 가능하죠, 그죠?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또 숫자형 부류로 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 이제 자바를 배우시면 이 캐릭터는 이제 정수형에 이제 속하는 형태로 이제 취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 언어에서는 원래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아스키 코드로 변환이 되다 보니까 정수형으로 봐도 지금 측면에서 바라봐도 뭐 별 그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자형 변수는 차 타입, 캐릭터 타입으로 형으로 우리가 자료형을 선언을 해주고요. 그죠?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는데 문자뿐만 아니라 1바이트 크기의 정수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어 산술 연산 또는 산술 연산 또한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경우를 말하겠죠. CHAR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알파벳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주고, 자, 문자형 변수는 항상 싱글 코테이션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문자열은 더블 코테이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을 이렇게 우리가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프린트 F 해서 우리가 퍼센트 %D로 출력하든 퍼센트 %C로 출력하면 퍼센트 %C로 출력하면 B라는 문자가 출력이 될 것이고 퍼센트 %D로 출력을 하면 얘는 알파벳 대문자 A는 아스키 코드로 65입니다. 그죠? 그럼 플러스 1을 하면 66이 출력이 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술 연산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스키 코드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캐릭터형 차 타입은 정수형 성격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예, 데시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형도 매 한 가지로 사인드와 언사인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인드는 부호가 있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28에서 0을 포함을 하고 그리고 127까지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음수를 포함해서 토탈 256개가 되죠.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unsigned 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255니까 얘도 표현 범위는 256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의 8승을 해보시면 256이 나오죠. 단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부호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양수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사인드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는 음수까지 포함을 하기에 마이너스 128부터 0 포함해서 127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됐다. 128이 들어왔으면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128을 대입을 했다. 그럼 얘는 오버플로우의 값인 연산을 최소값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28 양수 128을 넣으면 결과값은 마이너스 128이 나올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오버플로우고 만약에 여기에 대입을 마이너스 129로 했다. 그러면 양수 127이 나온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예. 우리 그거 오버플로우고 언더플로우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문자형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일반적으로 부호가 있는 사인드 차 캐릭터 자료형을 선언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인드는 생략해도 기본적으로 사인드가 컴파일 당시에 붙는다라고. 그죠? 그래서 자료형을 선언하지만 통상 사인드는 생략을 하고 차만 캐릭터 즉 문자형 타입이다라는 데이터 타입만 이렇게 선언을 하죠. 따라서 차형과 사인드 차형은 동일하다. 이거는 어디 가지나 인트나 롱이나 플로트나 더블이나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생략이 되어 있으면. 근데 unsigned는 생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때 unsigned 차형으로 선언을 하면 부호 비트도 저장 공간으로 사용이 되죠. 왜? 얘는 부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변수가 대입할 수 있는 값의 유효 범위는 0에서 255로 2배로 넓게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 뜻은 양수에서의 2배죠. 양수에서의. 맞죠? 예, 양수에서의 2배고 얘는 음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표현하는 범위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사인드 차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128 그리고 0 그리고 127이기 때문에 음수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보면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단지 시작점이 다를 뿐이죠. 그죠? 예. 그래서 문자형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에 문자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작은 따옴표입니다. 아시겠죠? 따라 하십니다. 싱글 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싱글 코테이션 혹은 헛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다면 싱글 코테이션이다. 그리고 이렇게 따옴표가 두 개 있는 것은 문자열로 취급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더블 코테이션이다. 아니면 쌍따옴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각각의 다른 책들에서는 뭐 쌍따옴표라고도 하고 뭐 더블 코테이션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IT 용어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뭐 쌍따옴표나 헛따옴표 이런 거는 국어사전에도 잘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싱글 코테이션이냐 더블 코테이션이냐 이게 바로 이제 IT 용어다라는 것이죠. 맞죠? 예. 그래서 반드시 작은 따옴표로 감싸야 한다라는 게 이 문자형 변수를 초기화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맞죠?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문자형 변수에서 이제 알파벳 대문자를 아스키 코드 값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예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역시 이거는 우리가 캐릭터 같은 경우는요. 초기화를 해줄 때 CHAR 하고 A다. 그러면 초기화를 해줄 때 항상 싱글 코테이션 이거 하나 하고요. 한 칸 띄우시고요. 이렇게 해서 요게 바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뭐 다른 인트나 롱이나 더블이나 이런 것들은 0이나 0.0 이런 형태로 우리가 초기화를 해줬다면 문자형은 이렇게 우리가 공간을 하나 주고 빈 공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초기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덮어 쓰고 있어요. 대입을 하고 있어요. 자, 알파벳에다가 1바이트 공간에다가 지금 대문자 A를 감싸서 그러니까 문자로 감싸서 문자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기화된 값이 이제 이렇게 A로 바뀔 겁니다. 맞죠? 예. 그리고 난 후에 printf를 사용을 해서 자, 요거 우리 봤다 그죠? 요거 뭡니까? escape 문자하고 이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은 출력 결과를 이렇게 뭐죠? 싱글 코테이션이 나타나게끔 하려고 하는 제어 문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맞나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escape 문자는 어디서 탈출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파벳 문자를 문자형 변수에 대입하고 알파벳하고 A라는 요 값을 그대로 요렇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제어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거. 이거 뭐지? 처음 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곤란합니다.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프린트 F 해서 알파벳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형식 지정자를 보세요. 서식 문자가 %C입니다. %C다 보니까 당연히 캐릭터의 약자로 얘는 A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ASCII 코드 값을 출력을 시킨다고 한다면 숫자 값을 즉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 값을 표식을 하기 위해서 %D 데시멀의 약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ASCII 코드로 이 A라는 값은 65에 해당이 되죠. 맞나요? 예. 그래서 위에 보시면 소스 코드 파랭에 자 역슬러시 헛다운표 A 역슬러시 헛다운표 싱글 코테이션에서 요거는 우리가 작은 따옴표를 화면에 출력하는 제어 문자다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구행에서는 출력 형식 지정자를 %C로 선언해서 알파벳 A가 출력이 되는 게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10행에서는 D로
데시멀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그 대문자 A에 해당하는 데시멀 값, 즉 아스키 코드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키 코드 값 65가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아울러 문자형 변수는 문자 상수라고도 하고 정수형 자료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A라는 값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값으로 리터럴의 형태로 이제 되기 때문에 리터럴은 그 자체로서의 값을 지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문자 상수라고도 하고 정수형 자료형으로도 이 데시멀로 출력이 되니까 자료형으로도 얼마든지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참고사항을 잠깐 보면요. 문자형 변수는 정수형 자료형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출력 형식 지정자에 따라서 문자로 출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C를 통해서. 하지만 데시멀 타입, 즉 정수니까요. 그래서 10진수나 8진수나 16진수의 정수값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8진수를 나타낼 때는 %O를 썼잖아요. 옥탈의 약자. 그리고 16진수를 쓸 때는 %X, 헥사 코드라고 약자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8진수는 0이 앞에 오고 16진수는 0x가 앞에 붙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출력을 하게 되면 10진수로만 8진수, 16진수 형태로 변환된 값만 나오죠. 이게 안 붙어요. 그죠? 접두사. 이거를 이제 붙이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샵이라는 걸 넣어주면 돼요. 이 뒤에 가면 나오니까요. 설명을 다시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숫자형 타입으로 분류가 가능하기에 이렇게 10진수가 출력이 될 수 있으면 8진수도 가능하고 16진수도 가능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어차피 진법 변환으로 이제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그죠? 예.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문자형 변수가 앞에서 산술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에 이 산술 연산을 한 프로그램의 예제를 한번 보면요. 자, 알파벳과 add가 있는데 역시 이거 자, 헛다운표로 스페이스 공간 주면서 전부 다 여러분들 이거 초기화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에다가 a를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add라는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다가 알파벳 플러스 5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대문자 a는 얼마예요? 아스키 코드로 65다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5를 했어요. 그러면 70이 되겠네요. 10진수로. 그죠? 그러면 아스키 코드 값의 70은 뭐예요? A가 아스키 코드가 65고 B가 66, C가 67, D가 68. 그죠? A, B, C, D, E. 그리고 E가 69. 맞죠? 65, 66, 67, 68, 69. A, B, C, D, E, F. F가 비로소 70이에요. 그러면 %C로 찍게 되면 F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숫자로 찍으면 70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죠. 역시 제어 문자를 써서 이렇게 대입을 했다라고 알리고요. 그 다음에 처음 대입한 알파벳 출력은 당연히 A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처음 알파벳에 5를 더한 알파벳은 F가 출력이 되겠죠. 계산해 보십시오. 그죠? 맞나요? F가 나왔고, 그리고 변경이 된 알파벳 아스키 코드 값은 65에서 5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70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스키 코드 값을 제대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아스키 코드 표를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그냥 뭐죠? 데스크탑을 쓰시면 본체 옆에다가 아니면 노트북을 쓰신다면 어떻게 바탕화면에다가 깔아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혀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파벳 문자 이런 아스키 코드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 외우지는 않더라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러한 환경을 만드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 역시 그렇게 했고요. 근데 뭐 제가 했던 방법이 무조건 옳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들이 찾기도 쉽고 다가가기도 쉬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입력한 알파벳을 아스키 코드 값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예제다.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 문자를 어떻게 알파벳으로 출력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역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F에서 알파벳을 입력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스캔F 언더바 S를 이용을 해서 자 알파벳 입력을 받을 거니까 %C로 받아주면 되고요. 자 주소 연산자를 써서 input 알파 해서 이렇게 스네이크 표기법이죠 이게 그죠? 예, input 언더바 알파 하고 자 캐릭터하고 문자열 타입은 scanf 언더바 S에서는 size of라는 인수값이 즉 size of라는 함수라는 인수값 즉 크기를 나타내는 값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죠. 하지만 숫자, 실수 이런 부분에는 안 넣어줘도 된다라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 차이점 알고 있죠? 이미 우리 앞에서 몇 차례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해봤죠? 그죠? 예. 그래서 입력한 알파벳을 이렇게 %C로 출력을 하면 당연히 문자가 출력이 될 거고요. 입력한 문자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 값에서 %D 데시멀로 출력을 하게 되면 input data라고 이제 input 알파죠. input 알파라는 뭐 데시멀이 그 아스키 코드 값이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벳 입력하라고 하니까 A를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A는 우리가 알고 있죠. A는 아스키 코드가 얼마예요? 대문자 A 65죠. 65에서 제가 항상 차이가 32라고 외워두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얘는 97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데시멀로 찍었으니까 얘는 아스키 코드 값이 97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소스 코드 10행에서 요거네요. 그죠? 예. 10행에서 키보드로 입력한 알파벳을 출력 형식 지정자 서식 문자를 %C로 지정하여 소문자가 출력되도록 선언을 했는 거 맞죠? 예. 그리고 11행에서는 키보드로 입력한 문자에 대해서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을 정수로 출력하기 위해서 출력 형식 지정자 %D 데시멀로 사용했기에 이 형식 지정자에 따라서 알파벳으로 출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D로 했다면 해당하는 알파벳에 아스키 코드 값을 출력한다는 사실을 역시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문자형 변수를 숫자형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이유가 이러한 데시멀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게 이제 문자형 변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상수가 나오는데요. 자, 진법 변환 전까지만 설명을, 요 두 장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진법 변환은 실습도 실습이지만 이론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내용들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그래도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인데, 10진수를 2진수로 못 바꾼다든지 10진수를 8진수로 못 바꾼다든지 8진수를 10진수로 변화를 못한다는 쌍방간에 못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다 그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상수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상수 변하지 않는 값이다 라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는 있어요. 그래서 상수는 우리가 영어로 constant라고 하고요. const라는 예약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constant, 즉 상수란 변수에 대입되는 값으로 프로그램 수행 중에서 값이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값이 변하면 그건 변수죠. 예.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정수형 상수, 실수형 상수, 문자형 상수, 문자열 상수, 기호 상수. 요게 바로 우리가 앞선 4장인가요? 4장에서 했던 샵 하고 우리 뭐 했죠? define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죠? 이게 바로 기호 상수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기호 상수를 제공을 한다. 상수의 종류는 대입되는 변수의 자료형과 초기화 방법에 따라서 역시 결정이 되죠.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면 문자형 상수가 되고, 큰 따옴표로 묶으면 당연히 뭐예요? 그쵸. 문자열이 되는 거죠. 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냐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컴파일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수형 상수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정수형 상수는 소수점이 없죠? 그죠? 예. 있으면 실수형이죠. 그죠? 정수형 자료형으로 선언한 변수에 대입되는 값을 의미한다. 모든 정수형 상수 앞에는 플러스 또는 부호를 붙일 수가 있죠. 플러스는 우리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스는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붙여줘야 되죠. 예. 그래서 정수형 상수 앞에 부호를 생략하면 무조건 당연히 양의 정수로 취급을 하는 건 기정화된 사실이죠. 사인드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정수형 상수는 진법에 따라서 10진, 데시멀, 8진, 옥탈, 16진수, 헥사, 그죠? 상수가 있으며 숫자 뒤에 알파벳 문자, 대문자, 전미사입니다. 이게 대문자 L이나 소문자 L을 붙여서 롱형 상수로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료형을 한번 보면 unsigned int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얘는 자 전미사가 u예요. u. 그래서 123u, 123 소문자 u 이러면 이게 정수형 상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long 타입은 전미사가 대문자 l이나 소문자 l이 붙어주면 이건 long 타입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unsigned long은 마찬가지 unsigned long, unsigned long 이렇게 돼서 이 두 개를 붙여주면 얘는 부호가 없는 long 타입이다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정수형 상수에 대해서 10진수에 대한 2진수, 8진수, 16진수를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진수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값들을 의미하죠. 숫자, 그죠? 1에서부터 100이든 200이든 만이든 간에 이렇게 쭉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진수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0과 1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정수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쇼트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쇼트 2바이트잖아요. 2바이트니까 16비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죠? 인트라면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2배는. 그죠? 아무튼 이렇게 됐고 이진수. 그래서 10진수 숫자 0에는 당연히 0이고요. 8진수도 빵빵이고요. 16진수도 0x. 이거는 0하고 0x는 접두사죠. 그죠? 16진수와 8진수를 나타내는 옥탈과 헥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은 당연히 1이 되고 8진수도 0, 1이 되고 0x 1이 되고 이런 형태로 쭉 가는데 10진수는 그대로 계속 1만 더해 나가면 되고 2진수도 이걸 진법 변환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8진수는 0에서부터 7까지만 딱 표현을 하기 때문에 8이 되는 순간 이렇게 세 자리로 늘어나 버리는 거죠. 맞나요? 예, 이거는 다 알고 있죠. 그죠? 16진수는 당연히 16개의 자릿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0부터 9까지는 일반 데시멀로 표현을 하되 10부터 이게 10이죠. 10부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데시멀 타입의 10은 헥사코드 16진수로는 A이거나 대문자 A이거나 소문자 A로 표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어디까지 가는데 15까지 16진수니까 0에서부터 15잖아요. 그래서 15라는 값은 데시멀로 15라는 값은 F로 표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진수는 0과 1만 사용하여 표현을 하고 8진수는 0과 7까지 8개의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뭐 맞죠? 16진수는 0에서 9까지의 숫자와 알파벳 대문자 A에서 F 또는 알파벳 소문자 A에서 F까지 빌려서 표현을 한다. 또한 헷갈리지 않게 8진수는 상수 앞에 숫자 0을 붙이죠. 붙여서 8진수 숫자임을 표현을 하고 16진수는 0x 혹은 소문자 0x 이걸 많이 씁니다. 참고로. 그죠? 예. 그래서 붙여 16진수 숫자임을 나타내는 거죠.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수형 변수에 8진수 1, 2, 3을 대입하려면 0, 8진수라고 알리는 0을 넣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16진수 3의 F 7을 대입하려면 0x 대문자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소문자로 하는 게 가장 권고되는 상황이고 가독성도 좋죠. 이렇게 써버리면 x 값도 우리가 알파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의 뇌에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타낼 때는 0x로 여러분들이 표기를 소문자로 표기를 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시간이 좀 많이 된 관계로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실습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진법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좀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문자형 변수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과 상수의 개념 그리고 상수의 종류 그리고 정수형 상수에 대해서 각각 나타낼 수 있는 10진수, 2진수, 8진수, 16진수를 표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실습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